6세대 한국형 스텔스 공개하자 중국 빨간불. KF-21 수직이륙 랜딩기어 비행 포착.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국산 엔진 탑재. KF-21은 서방권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항공군사 강국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개발이 진행 중인 전술항공기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서방권에선 큰 트러블 없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놀랍다는 평가를 보여줬다. 사실 KF-21이 큰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프로젝트 실행 여부를 두고 오랜 고민의 기간이 있었으며 그 사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온 노력이 있었기에 그만큼 실질적 개발은 충실히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방권에선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 공중급유기에 급유용 붐의 결속까지는 보여줬지만 실제 급유가 진행됐는지는 모호하다는데 유명한 오어 존의 판단. 난이도가 높은 공중급유를 단기간에 해낸 것에 대한 놀라움일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 도입 운영한 지도 꽤 됐고 급유기 오퍼레이터나 KF-21 테스트 파일럿이나 공중급유 경험자가 선발될 것은 당연하다. KF-21 개발자인 아디나 크아이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개발 품목으로 선정된 것 이외의 부품이나 장비는 상용품을 구매해 부착했을 것이다. 사출 좌석하면 마틴 베이커사 제품이 채택되듯 공중급유구 설비도 아마 상용품 구매일 텐데 그걸 KF-21에 달았다고 딱히 달라질 것도 없다. 영국 공군에서 발간한 네토 표준 공중급 유지침을 보면 각 기종별로 세부적인 지침이 있던데 결국 그런 걸 참고해서 진행한다면 공중급유가 난이도가 있다 한들 유경험자들이 어려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KF-21은 베이비 래프터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검증된 형상이라 급유용 붐 접근에 따른 여파, 와류 등 풍향 변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항공기 디자인도 아니었다. 사실 공개된 영상의 촬영 각도가 애매하기는 했다. 원래 정석대로라면 오퍼레이터가 사용하는 급유 모니터링 화면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었다. 한국공군과 KN은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기는 하다. 결론적으로 급유는 실제 진행됐다. 영상을 집중해서 본다면 그 영상에 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해 보셨거나 샤워기를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작동을 정지시켜도 그 시점의 장치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액체, 유류물이 일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리하는 순간에 그것이 일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영상컷은 급유를 마친 붐의 분리 과정을 클로즈업한 것이다. 급유구 주변에 액체 흔적이 보인다. 급유 직후 주유구에서 항공유가 살짝 흐르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미군 측 급유기 영상에선 명확히 보이는데 미군 측은 급유장치의 작동 모니터링 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것들이다. F-16의 공중급유, 흥미로운 것은 오퍼레이터의 기량 차이인지 급유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나? 붐 결속 해제 시 항공유, JP-5, JP-8가 눈에 띄게 튀는 경우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보인다. 아래 영상컷은 그 사례들을 소개한 것으로 F-16분의 15의 주유 사례다. 유럽 안보무 임승차론의 공동방위기금 논의?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해 공동방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를 적게 지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에 대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공동방위와 무기 조달을 위한 방위기금은
채권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HD현대중 KDX 불법 혐의 벗었다. 내년 사업 가속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혐의를 모두 벗었다.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과 HD현대중공업 간 유착설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방산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시장의 오해를 해소한 만큼 반년 동안 지체된 KDX 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6일 KDX 함정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을 받았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왕 전 방사청장이 퇴직 후 특정 업체의 납품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번 결정에는 KDX 함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HD현대중공업과 왕 전 방사청장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왕 전 청장은 K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위법하게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에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무기체 게재안서 평가원 무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기본 설계 입찰 당시 K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HD현중은 규정 변경으로 감점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0.056점의 근소한 차이로 경쟁 업체인 하나오션,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방산 관련 A 업체와 HD현대중공업과 무관한 회사로 드러났다.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은 왕 전 청장과 유착관계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보안 감점 완화 건의에 하나 계열사사 등 7개사가 참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간 유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왕 전 청장의 행위로 HD현대중공업이 큰 혜택을 받지만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 고발 고소한 건도 모두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놓고 하나오션과 경쟁하고 있다. 두 회사는 해당 사업의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로 고발과 고소를 주고받았으나 최근 극적인 화해를 하며 각각 고발과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한 두 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고 HD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KDX 사업 관련 모든 혐의를 벗게 됐으며 반년간 지연된 KDX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K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가량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선체부터 무기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진다. 구축함이 건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완전 국산화하게 되는 국가가 된다.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며 K방산의 새로운 동력으로 꼽힌다. 사업은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 설계는 함정 초안을 그리는 것이라면
기본 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무기체계 등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했고,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남은 절차는 상세 설계와 건조다. 특히 상세 설계는 KD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단계로 사실상 모든 사업의 주도권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향후 해외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상세 설계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그동안 KDX 사업과 관련해 받아온 의혹으로 소가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억울함을 풀고 법적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